인간은 누구나 가면을 쓰고 삽니다. 때로는 감추기 위해, 때로는 드러내기 위해서죠. 우리는 다양한 역할을 부여받은 채 삶을 살아갑니다. 부모이기도 하고 자식이기도 하며 누군가의 상사이면서 다른 사람의 부하이기도 합니다. 어른으로서 위험을 보이다가도 어린 시절의 친구를 만나면 수없이 말하고 철없이 행동합니다. 또한 직업에 따라 다양한 자신만의 역할을 맡기도 하죠. 그렇게 타인에게 자신의 외적인 모습을 나름의 가면을 통해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는 원래의 자아, 내면에 숨겨진 본능적인 자신의 모습과 감정을 숨기기 위해 가면을 쓰기도 합니다. 슬픔이나 좌절 속에서도 의연한 척하고 외로움 속에서도 행복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러 개의 가면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자신의 가면을 바꿔 쓰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 순간마다 변화하는 가면을 쓰고 버리는 가장 무도회일지도 모릅니다. 고대 그리스의 배우들은 무대 위에서 가면을 썼습니다. 거대한 야외 극장에서 그들은 멀리 떨어진 관객들에게 자신들의 모습이나 표정을 뚜렷이 드러낼 수가 없었죠. 그래서 굽 높은 구두를 신고 화려하게 치장된 의상을 입었으며 머리에는 긴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분과 감정을 표현하는 가면을 썼던 것이죠. 배우들이 쓴 가면을 보고 관객들은 그들의 성별을 구분하고 그들의 지위와 그들의 감정을 알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 배우들의 가면은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역할과 느낌을 과장되게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페르소나, 그것은 그들이 썼던 가면을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스위스의 정신의 약자 카를 융은 페르소나를 겉으로 드러나는 인격, 즉 외적 인격을 가리키는 심리학적 용어로 사용합니다. 그것은 사회적 실제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야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자아는 남에게 쉽사리 내보이지 못할 자신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가면이 필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누구나 페르소나로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을 규정합니다. 융의 표현을 빌자면 인간은 1000개의 페르소나, 즉 가면을 지니고 있어서 상황에 따라 적절한 페르소나를 선택해 관계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페르소나를 통해 개인은 생활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표현하고 주변 세계와 상호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내면적 심리를 조절함으로써 갈등을 완화합니다. 그러나 페르소나가 자신의 내면과 충돌을 일으킬 때 우리는 스스로의 정체성에 혼란을 일으켜 불안과 좌절의 감정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죠. 자신이 쓴 가면을 스스로가 인정하지 못할 때, 그리고 그 가면의 모습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킬 때 우리는 스스로에 대한 불확실성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극작가 유진 오닐의 희곡 헤어리 에이프의 주인공 양크는 유람선의 화부였습니다. 갑판 위에서 벌어지는 화려한 파티와는 무관하게 그는 배 기관실에서 불에 석탄을 던져놓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화부의 가면을 쓴 채 검은 석탄가루에 묻혀있던 그는 어느 날 호기심에 이끌려 배의 밑바닥까지 내려온 아름다운 소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반가운 마음에 다가서는 순간 그 소녀는 양크의 흉측한 몰골에 충격을 받고 정신을 잃습니다. 그렇게 양크는 처음으로 자신의 가면, 자신의 페르소나를 인식합니다. 그리고 깊은 회의와 절망감 속에서 배를 떠납니다. 육지에 올라온 그는 화려한 뉴욕의 거리를 걷습니다. 그의 옆을 지나가는 무심한 얼굴들, 그들은 모두 백색의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화부의 가면을 벗어던진 그만이 맨 얼굴로 거리를 배회합니다. 그 어디로도 갈 곳을 찾지 못했던 그는 동물원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우리 속
오랑우탄을 바라보다가 문득 그는 그 사나운 짐승과 강한 동질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철창을 넘어 우리 안으로 들어간 그는 거대한 오랑우탕에 의해 무참히 짓밟힙니다. 양크의 페르소나는 무엇일까요? 그가 화브로서의 가면을 벗는 순간 그의 모습은 다른 이들의 눈에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뉴욕의 거리에서 마주친 그 수많은 백색 가면의 행렬은 맨 얼굴로 걸어가는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에 그는 보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면을 씁니다. 똑같은 가면을 쓰고 그 행렬의 뒤를 따라갑니다. 양크의 비극은 자신에게 운명처럼 부여되었던 가면을 벗어던졌지만 다른 사람들과 교감할 자신의 또 다른 가면을 찾아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페르소나는 언제나 슬프고 고통스러운 표정일지 모릅니다. 중세 이태리의 베네치아에는 가면을 쓰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금빛의 화려한 가면을 쓰고 귀족의 흉내를 내는 가면놀이를 즐겼던 것입니다. 그들은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동경과 욕망을 가면 뒤에서 누려보려 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었습니다. 본래의 모습을 가리고 자신을 더 크고 화려하고 장엄하게 보이고자 하는 욕망. 이것은 인간이 지니는 가장 원초적인 속성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면은 곧 우리 내면의 반영이기도 합니다. 외적으로 드러내는 자신의 모습을 거짓으로라도 변화시키고자 하는 욕망. 그래서 인간은 늘 가면으로 자신을 장식합니다. 그렇게 이중적인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지금의 내가 진정한 나의 모습일까? 심지어 성공한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모습에 불안을 느낍니다. 자신의 가면이 언제 벗겨질지 모른다는 초조함 때문에 그들은 외면의 자아에 대한 신뢰를 상실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폴린 클란스는 이러한 심리를 임포스터 피노메논, 즉 가면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임포스터라는 영어 단어는 다른 사람을 사칭하는 사기꾼이란 뜻입니다. 즉 자신의 참모습을 숨긴 거짓 가면이란 의미이죠. 스스로를 사기꾼이라 느끼는 감정, 자신의 내면과는 너무도 다른 외면의 자아에 대한 불신, 그것이 가면 현상인 것입니다. 클랜스에 따르면 미국의 상류층 인사들 가운데 70% 이상이 실제로 이러한 현상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실존하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의심, 그리고 가면 뒤에 숨어있는 마음속 자아와의 괴리,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늘 흔들립니다. 외면과 내면의 경계에 존재하는 가면이 우리를 뒤흔듭니다. 그러한 욕망과 불안의 혼재, 그것이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의 진정한 모습일지 모릅니다. 우리의 내면은 어떤가요? 가면으로 드러난 겉과 다른 우리의 속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영원히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면을 쓴 우리의 외면이 곧 우리의 내면이기도 합니다. 감정의 가면, 욕망의 가면, 진실과 거짓의 가면 모두가 우리의 진정한 자아이며 페르소나입니다. 우리의 외적 인격은 내면의 소리를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나 우리의 내면을 드러냅니다. 그리스 연극의 가면은 분노, 슬픔, 환희, 욕망 등 우리의 내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듯 외적으로 표출되는 우리의 감정과 욕망이 우리의 내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페르소나는 우리의 내면과 외면을 함께 의미합니다. 독일 소설가 헤르만 헤세의 어른들을 위한 동화 내면과 외면에서는 그 두 가지, 즉 겉과 속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네는 외면이 내면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체험했네. 자네는 오늘까지 마음의 노예에 불과했었지.
이제 그 지배자가 되는 법을 배우기에 이것이 바로 마술이네. 외면은 내면을 지배합니다. 외면이 우리가 쓰는 가면에 의해 규정된다면 그 가면은 우리의 내면을 지배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페르소나를 선택하는가가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쓰는 가면은 우리가 그려내는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페르소나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신이 선택한 가면에 대해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내면이고 우리의 삶인 한 우리의 가면은 솔직하고 행복한 표정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페르소나는 결국 우리 자신이 만드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가면을 벗고 맨 얼굴로 세상을 만나는 순간 맹목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가면을 쫓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